생환입니다. 생환, 살아 돌아왔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기사 볼까요? 이준석, 윤 대통령 변화가 최우선 과제다. 어제 저희 살짝 짚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수 만에 이번에 드디어 원내 입성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선이 된 다음에 한 얘기가 윤 대통령이 변화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볼까요? 이준석, 다음 대선까지 3년 안 걸릴 수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대선 나갑니까? 너무 빠른가 이 얘기는? 다음 대선이 3년 남았죠. 그럼 40 넘잖아요 그때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이거 뭐야? 네. 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 예.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어차피 의석이 뭐 3석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뭐 그런 전국의 흐름을 주도할 건 없지만은 저는 이번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 아까 저희 좀 전에 무작정 보복성 특검은 안 돼요. 국정조사라는 게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선까지 3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윤영걸 대표님. 이거 탄핵 언급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거를 계산해서 한 거죠. 지금 야당이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저렇게 그 특검을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까지 연관된 최상병 특검, 또 한동훈 특검까지 하자는 거는 저는 뻔하지 않겠어요? 지금 대법원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나면은 이제 뭐 감옥도 갈지도 모르고 또 공직 후보 대선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빨리 판을 흔들어가지고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판을 흔들어가지고 다시 그 대법 판결 전에 대선을 하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까지 연관된 특검을 저는 주장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저거를 노리고 뭐 3년이 안 걸릴 수도 있다 한 건데 뭐 전국에 따라서 상당히 그 흐름을 타면은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의석수는 좀 작지만은 한 8명만 저쪽 편으로 들어주면은 오히려 개헌이나 탄핵도 가능하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비윤이 이번에 많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대처하는 저는 집권당은 뭘 권하고 싶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 저거는 받아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받아라. 네, 받아라. 한동훈 지금 어제 사퇴했잖아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이제 특검에서 죄가 없는 거 밝혀지면은 다시 부상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도 저렇게까지 주가 조작인이 몰리는데 지금 나온 건 없잖아요. 저는 떳떳하게 받으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 둘 감옥 보내고 YS도 김현철 아들 보냈거든요. 처음에 조사해서 죄가 안 나오니까 별건 수사로 해서까지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하면 오케이 해서 받아줘라. 그래서 떳떳한 거로 저 증명해라. 우생마사라고 있습니다. 우생마사. 소는 홍수가 나면 사는데 말은 죽어요. 소는 물을 따라가기 때문에 수영을 못해도 사는데 말은 수영을 잘해서 물을 거꾸로 헤엄치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국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활용을 해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야당은 전국 주도권을 확보해서 어떻게든지 흔들고 퇴진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잘 이용하면은 민심의 순풍을 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생마사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처럼 뻗팅기고 역으로 가려고 하면 오히려 다친다라는 말씀을 이 말이 아니라 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소가 될지 말이 될지는 지금부터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겠죠. 네. 이 관련해서 사실 지금 생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 말고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친윤 여터파서 체면치레 비윤 격전지서 극적 생환입니다. 일단 저희가 둘 다 좀 보긴 볼 텐데 먼저 여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비윤이었죠. 또 다른 비윤들도 격전지에서 극적으로 생환해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누가 살아왔나 볼까요? 네, 나경원, 안철수입니다. 아까 저희 당권 주자 얘기에 같이 언급이 됐었죠.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총선 날 이 오후 6시에 나왔던 출구조사 결과가 이랬었습니다.
나경원 이 당선인 경우에는 졌었어요. 47.7로 졌었습니다. 안철수 당선인도 47.2로 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표함을 열고 보니까 54.01로 한 10% 가까이, 10%포인트 가까이 되게 앞섰죠. 안철수 당선인도 53.27,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살아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 살아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 집권 여당의 앞날 매우 위태롭다. 뼈를 깎는 성찰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재설계,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당선인,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됩니다. 협치위에서 대통령실에서 결단 내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나경원, 안철수 둘 다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죠. 다 윤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일각에서 표현하기로는 뭐 밀려났다라는 표현도 쓰곤 했었는데 그 사람들 이번에 살아 돌아왔다는 거죠. 그것도 최청길 교수님,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치와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경원, 안철수 의원은 뭐 그렇게 험지는 아닌데 나경원 의원, 나경원 후보 저 지역은 대단히 험지예요. 국민의힘에게는 험지인데. 네. 어제 안철수, 나경원, 이준석 이런 사람이 살아 돌아왔어요. 이준석은 물론 국민의힘은 아닙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의도적이 됐건 자기 타율적이 됐건 말이죠. 나경원 전 의원도 내침을 당했었고 안철수 물론이고 말이죠. 이준석 당연히 쫓겨났던 거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왔다고요. 이건 뭐냐면 이번 선거의 전반적인 게 대통령 심판론이었잖아요. 이건 압도적인 심판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저런 분들이 살아왔다는 게 저 함의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저분들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바뀌지 않으면 무조건 큰일 납니다. 이 국민의힘은 말이죠. 제가 아까 더 어려운 저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방송이니까 대단히 순화해서 드린 말씀이지. 네. 사석 같으면 제가 어렵다는 말은 안 써요. 다른 말을 썼겠죠. 순화해서 써주세요.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네. 있는데 그야말로 야당 요구가 다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왜냐하면 이게 왜 들어줘야 되냐는 말이죠. 민주주의는 좋든 싫든 자기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선거라는 기제가 있어요. 이게 부정선거 안 하면 이건 국민의 뜻이라 우리가 간주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192대 108. 여당은 최초의 패배예요. 지난번에 21대 때 진 건 야당인 때 진 것이고 네. 여당인 때 진 건 최초라고요. 이렇게 진 적이 없어요.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권이 졌는데 그때는 이렇게 지지 않았다고요. 여당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 나경원, 저희 안철수 저분들이 저 극적 생활하는 건 좋은 일이고 그분들에게 좋은 일이고 앞으로 정말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건 대통령의 몫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네. 돌고 돌아 다시 또 윤 대통령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저희 이 기사를 보면 저희가 지금 비윤 얘기를 했어요. 극적 생환했다. 근데 여기 친윤도 생환했습니다. 여텃밭에서 체면치레했다라고 서울신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볼까요? 원조 친윤 권성동 강릉에서 5선, 강원 이철규, 경남 윤한홍 당선됐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누가 당선이 됐느냐? 친윤으로 얘기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볼까요? 네. 이른바 연판장 초선들도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강민국, 박수영, 유상범, 박성민, 정의용, 배현진 등등등. 사실 48명이었었죠. 연판장에 이 서명을 했었던 초선들. 그중에서 경남 진주, 부산 남구,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울산, 경북, 송파. 네. 사실 이 여당이 그래도 우세한 지역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선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본 게 나경원 당선인도 당선이 됐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성재준 의원님, 나경원 의원과 연판장을 돌렸던 초선들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같이 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난번에 뭐 전당대회 당시에 연판장 이래가지고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나경원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도 뭐 희생을 당했다, 밀려났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뭐 나경원 지금 당선인이랑 소통을 하면서도 느끼는 바는 네. 전혀 뭐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비윤이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할 거다 이런 기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친윤이라고 아까 분류가 돼 있었던 지금 한 6명 정도의 저 초선 의원 지금은 이제 또 재선 의원이 되시겠습니다만 저분들이 딱히 그 또 윤석열 정부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엄청나게 막 옹호하거나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냐라고 한다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비윤이라고 분류가 돼가지고 막 어떻게 약간 이런 맥락 자체가 큰 의미는 저는 없어 보이고 아까 쭉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다. 이게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딱히 뭐 나경원 당선인과 다른 이번에 재선에 이 당선이 된 다른 초선들이 뭐 딱히 서로 간에 감정이 나쁜 것도 아니고 다만 같이 힘합쳐서 22대 총선에서 22대 국회에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키워드가 생환이죠. 생환. 주목되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천아용인입니다. 왜 이상하게 읽어? 천아용인이라 읽으면 되지. 왜냐? 천이랑 용만 살았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비례로 당선 천하람, 세대교체 마중물 역할을 할 것. 네, 천하람 당선인 어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 8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천하람 당선인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종 다 100% 개표하고 됐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젊은 정치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은 80년대생, 90년대생, 00년대생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세대 교체를 여는 마중물의 역할을 저희 세 사람이 하고 싶습니다. 네, 천하람 당선인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용인이라고 그랬죠. 용.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당선이 됐습니다. 천하용인 중에 유일하게 국힘 잔류했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 천과 용 그리고 앞서 봤었던 이준석 대표까지 다 22대 국회에서 같이 일하는 상황이 됐죠. 아까 말한 마중물 역할, 세대교체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냐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